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내년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특집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분들을 모시고 소신과 공약들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허창원 전 충북도 의원을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파워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어쨌든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충북 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CN 시청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까지 충청북도 의원을 하다 작년에 청주시장 선거에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허창원입니다. 저는 지금 청원구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는 분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인사하고 만나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총선이 이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네. 네. 우리 저 허 전 의원님께서는 일찌감치 총선 출마 선언을 또 하셨고, 네. 또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또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쭙겠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충북에도 어떤 그런 변화가 있나요? 있지요.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계속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이 됐고, 그리고 더군다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말씀하신 대로 압승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이제 고무적이고 좀 해볼만하다. 이제 좀 민주당이 정책을 피고 민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허 전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네.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 시장 출마에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데 총선 출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2014년도에 도의원을 처음 출마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한 10년이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도의원을 출마하면서 이 10년 계획이 짜져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2014년도, 18년도 도의원 2번 도전하고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청주시장을 도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까지는 제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짜져 있던 건데 네.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도전을 빨리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네. 도전할 때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도전할 때는 그 도전을 하는 스타일이라 내년 총선까지는 제가 이미 14년도에 도의원 출마하면서 계획이 짜져 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그 총선 지역구를 이제 선택을 하셨을 텐데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곳에 또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청주 청원구 지역인데 이곳은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최다선 의원이신 변재일 의원께서 굳건히 버티고 계시고 네. 또 굉장히 또 출마를 하겠다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자, 청원구를 택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청주시장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뭐 규모는 작지만은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리고 그 경제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예. 그에 반해서 또 소외된 곳, 구도심권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제가 충청북도 의원으로 있을 때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 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주시장을 준비하면서 청원구가 이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네. 오창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단지 위주로의 성장 전략 그리고 청주공항이 갖고 있는 그 활성화와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 그리고 내덕 우암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의 문제 네.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때 청원구에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펼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당의 가장 어른이시고 그렇죠. 가장 실력이 있으시고 많은 일을 해오신 변재일 의원님이 계신데 어쨌든 뭐
지금 나이가 도전할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변재일 의원님이 잘 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청구에서 변재일 의원님께 한번 도전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청구를 선택했습니다. 변재일 의원께서는 이제 6선 도전하시고 네. 국회의장도 이제 또 네. 준비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변 의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그 허 의원님만의 어떤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저는 기업을 운영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 의원님은 정통 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관료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그 정치에서의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 특히 소상공인, 그리고 돈의 흐름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변 의원님은 어쨌든 관료로서의 어떤 정치 행보를 해오셨다면 저는 뭔가를 좀 작품을 만들고 싶고 네. 정말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설명할 기회가 좀 적었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설명들을 지역 주민들과 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그 변화, 젊은 친구들이 패기 있게 한번 청원구도 좀 변화 있게 해보자라는 생각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들 거라고 보고요.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총선 선언 전부터 이제 지역 주민들과 이제 뭐 민심이라고 그럴까 많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또 갖고 가셨을 텐데 주민들의 그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상당히 좋아요. 뭐 한 열에 9분을 만나면 이제는 젊은 친구가 뭐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70년, 71년 뭐 이렇게 해서 시은 둘, 셋 또래들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한참 일할 때인데 네. 그리고 한참 일할 친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아 젊은 청원, 허창원 연상된다 뭐 이렇게들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지역의 민심은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대 교체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그 선두주자에서 허창원이 뛰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화, 혁신이 필요하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우리 청주처럼 100만이 안 되는 뭐 중소도시 네.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광역시나 이런 특별시, 특별도시 이런 데를 이제 좀 향해 가는 도시인 만큼 중진 의원들의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떤 거냐면 경험이라든지 또 중앙 인맥이 다소 신인들에게는 좀 부족하다. 이런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장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해서 많은 일도 하셨고 실력도 있으시고 또 아직도 풍부하게 이제 의정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와 흐름 속에서 변 의원님이 보지 못하는 또 새로운 시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청주시장에 출마를 해서 제가 첫 번째 공약이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네네. 중부권 최대 경제도시 청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저는 도의원 시절부터 청주가 대전을 능가하는 중부권 최대 경제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근데 2018년도, 19년도 기준으로 대전의 지역 내 실질 총생산 GRDP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청주가 87%까지 쫓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가 갖고 있는 매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인구는 대전이 60만이 더 많지만 면적은 청주가 1.8배가 더 크거든요. 네. 대전보다. 그건 뭐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으로 해서 교통의 요충지였지만 네. 지금은 청주가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은 그 면적이 좁다 보니까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할 수 있는 데가 극히 제한돼 있거든요. 네. 세종은 행정도시고, 그리고 우리 청주는 산업단지 위주의 성장 전략을 쓰다 보니까 청주가 갖고 있는 일자리 산업단지에서의 성장 전략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도시가 합쳐져서 신수도권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배후의 중심에 오창과 오송이 있다라고 네.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관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청주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보는 시각들이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변 의원님이 갖고 있는 장점, 역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월등하긴 하시지만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청원 지역구가 근데 참 네. 특이한 게 이 변재열 의원처럼 어떻게 보면 충북에 대표하는 정치인이 버티고 있는데 후보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도전을 네. 하겠다는 뭐 민주당도 그렇고 또 국힘도 그렇고 청원군이 도대체 이렇게 후보군이 쪽으로 몰려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몰려드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변재일 의원님에 대한 세대 교체가 양 당이 다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민주당 청원군은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후보가 5명, 6명 네. 열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변재일 의원님에 대한 세대 교체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후보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의힘 후보도 변재일 의원님이 후보가 될 것이야. 그러면 세대 교체에서 민주당세가 강한 청원구지만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후보들이 또 국민의힘에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변재일 의원님이 세대 교체 중심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실은 변재일 의원님이 48년생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48년생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는 부모님 세대에서 50대 중후반 넘어가는 저희들에게 이제 기회를 줘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보면 여러 후보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대 교체 청원구.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은 한 후에 이제 공약을 살펴보니까 청주농업고등학교 신축 이전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 청주농업고등학교가 신축 이전, 청원구 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네, 얘기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그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출마 선언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공약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도의원 때부터 늘 정책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대안을 이야기했고, 그건 어쨌든 그 습관화처럼 돼 있는데요. 예. 제가 청주시장을 준비를 하면서 중부권 최대의 경제도시 청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1호 공약을 냈지만 네. 선거 운동 기간도 대선에 묻혀서 좀 짧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공약을 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청주 시민들이. 네. 우리 국장도 마찬가지였던 네네.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저는 정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고 싶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공약을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시간을 충분히 갖자라는 차원에서 8월 말에 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청주 농구 이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성격들이 있어요. 네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오창이 갖고 있는 첨단 산업 전략에서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이냐. 네. 그리고 우암내덕 율량 사천동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의 문제. 네네. 이 그 구도심권의 문제에 대한 거를 먼저 공약을 한 건데, 네네. 차차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청주 농구도 좋고 지역 주민들도 좋아야 되는데, 그 청주 농구의 상황이 어떤가 하고서 제가 이제 도의회를 협의해서 농구에다가
청주 농구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제가 질문을 좀 했어요. 청주 농구가 이제 기존 시설들이 3, 40년 되다 보니까 그렇죠. 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면 얼마나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미래 농업 스마트팜과 연계돼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 철거할 거 철거하고 새로 하고 수직형으로 만드는데 1,020억이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저한테 자료 갖고 온 거예요. 1,020억. 네. 오송 바이오 영재구가 부지비까지 1,040억 소요됩니다. 네네.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청주 농구가 지금에 있는 건물들이 위험하고 낙후됐으면 저 부분에 대해서 과연 1,000억을 들여야 될 것인가. 그 1,000억을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오창 농업기술원 인근에 가서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첨단 농업을 중점으로 한 성장 전략을 청주 농구가 펼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의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청주 농구에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떤가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013년도 청주 농구의 총 학생 수가 936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도 올해 686명, 약 30%가 줄었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2013년도 그 농구에 정원이 있을 때 출생아 수를 보면 65만에서 70만 정도 됐어요. 한 해의 출생아 수. 2023년도 지금 현지 학생들의 출생아 수를 보면 45만에서 50만 사이예요. 출생아 수도 30%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에 출생아 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25만이 깨졌습니다. 네. 그러면 2013년도 기준으로다가 전국의 고등학생 수가 189만입니다. 네. 2023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고등학생 수가 126만이에요. 그러면 향후 10여 년 후에 질렀을 때 전국의 고등학생 수가 60에서 70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주 농구가 그때까지 그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지금 AI 바이오 영재고 생기면서 농구에서도 작년에 바이오 산업과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저래 계속 농구가 치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농구에 가서 대학으로도 진학을 하거든요. 과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농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안 했을 때 점점 줄고 있는 학생 수 전체적으로 전국의 고등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이건 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러면 농구가 그렇게 해서 농구 나름대로의 스마트팜과 연계 미래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 지역은 구도심권의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제공을 하자. 그러면 내덕, 우암, 율란, 사천동 일대가 저는 굉장히 발전할 거로 봐요. 네. 그러니까 청원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구도심권의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도심권의 활성화 문제로 제가 첫 번째 공약을 건 것이 청주 농구 이전인데 이러한 사례가 제가 이제 전국에 어디가 있나 그랬더니 경북 상주에 한국미래농업학교라는 네. 작년에 설립한 학교가 네네. 있어요. 그 부지는 있다 보니까 건축비가 250억 정도 들었는데 그것은 미래 농업의 경쟁력이 있는 과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인근에는 스마트팜 밸리가 있고 그리고 경북 농업기술원이 그 인근으로 이전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모델이 경북 상주에 한국미래농업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제 스타일은 만약에 청주 농구 총동문회가 계시면 그분들과 협의하고 찬찬히 가는 스타일인데 네. 이 선거를 앞두고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청주 농구 동문회하고는 크게 상의를 하지 못하고 제가 이 공약을 발표하다 보니 청주 농구 동문회에서 뭐 너가 나온 학교나 옮겨라라고 하던 뭐 전화도 오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주 농구 총동문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구가 살아갈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 구도심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논하고 지금은 감정이 안 좋겠지만 그 협의해는 하는 과정이 전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공약으로 내건 것이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이해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저 공약이 옳은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공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공약으로 그것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셔요. 어디서 네네.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다. 굉장히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인데 농고도 좋아질 수 있고 지역 주민도 말이 그렇지 61,400평이면 굉장한 거죠. 굉장한 네. 겁니다. 저는 일대가 다 바뀔 수 있다고. 네네. 청주의 일대가. 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제 말씀이 길어지면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이 청주시의 지도를 누가 바꾸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도의원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주시의 지도를 청주시에서 바꿀까? 아니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대기업과 거대 자본이 청주시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분양하기 쉬운 곳에 아파트 계속 그렇죠. 밀고 있거든요. 네. 산업단지. 그러면 구도심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청주시장 나왔을 때도 제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청주도시환경공사로 제가 변경을 해서 구도심권에 대한 부분은 공공개발을 통해서 청주시의 모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본이 들어가면 개발은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도심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돈으로 환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안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의 면적이 1.8배나 되다 보니까 그냥 건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정치인이 바라보는 거는 구도심권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암, 내덕, 율량, 사천동 일대를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제 공약을 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 7월에 오창이 이제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앞서서 이제 방사관 가속기 유치도 성공을 했고요. 오창을 중심으로 한 청원구의 미래 성장 전략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아까도 제가 중부권 최대 경제도시 청주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창과 오송은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에요. 네. 그 2021년도에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가 373만 평 지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올 7월에 2차 전지 첨단 산업 전략 단지가 440만 평이 이제 지정이 된 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방사관 가속기까지 얹어지니 이건 어마어마한 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방사관 가속기도 학계가 아닌 기업 쪽에 중점을 두고서 이제 되게 된다면 오창은 첨단 미래 성장 그리고 청주의 먹거리를 책임질 곳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송의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청주가 경제 최대 도시다가 만들어진다는 게 오송도 그게 바이오를 염두에 둔 건데 바이오와 2차 전지 미래 성장 동력에서는 최고의 네. 아이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잡았고 그래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았고 그리고 방사관 가속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프라들을 저희들이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변재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자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얹어서 오창을 중심으로 오송과 같이 첨단 산업 전략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양자 산업까지도 변재일 의원님이 제시를 했으니 제가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청주국제공항 네. 뭐 사실 우리 청주공항 문제 심각하죠. 네. 네. 말로만 무늬만 국제공항이다라는 지적을 그동안 숱하게 받아왔고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항상 공약으로 내건 게 청주공항 활성화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잘 된 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우리 허 의원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의원 시절에 청주공항 활성화 특위위원장을 마지막으로 도의회 때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려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청주공항에 대해서는 청주공항공사 분들과 관계자분들과 제가 간담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저기를 했는데
결국은 슬롯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김영한 지사가 활조로를 청주공항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활조로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게 일단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기존 활주로에다가 활주로를 연장하다 보면 그 공사하고 그 쓰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좀 손실이 많은데 일단은 활주로를 확보를 해서 슬롯을 우리가 좀 확보를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청주공항들이 활성화하고 어쨌든 신수도권 전략에서 수도권이 세종과 청주와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청주공항이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수도권 내륙선 통해서 화성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거, 그 광역철도 이런 부분들이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청주공항은 이번 기회에 활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는 이제 지역구 위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청주공항 활성화가 되면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커요. 네. 소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커서 사실은 그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와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이 전국의 주요 공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부분이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청주공항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런 차원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청주공항이 활성화됨으로써 또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인바운드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보내기만 했지 들어왔을 때 관광객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체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가 과연 여기서 비행기 타고 떠나는 것이 활성화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여기 이제 국내로 관광이 들어왔을 때 내수, 부기, 오곤장 그 피해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광객들이 어떻게 즐기고 갈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 부분은 지금 김영한 지사가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F-35 스텔스기가 40대에서 60대로 이제 증편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못 지면 F-35가 오게 되면 이제 슬롯 확보에서 또 40대가 뜨는 거하고 60대하고 뜨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에 정확히 요구를 해서 저는 우리 청주공항만의 단독 활주로 이번에 확보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허창원 도의원의 정치 철학에 대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우리 허창원 의원의 정치 철학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를 처음 출마할 때부터 좋은 정치라는 브랜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좋은 정치,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계속 실망만 주거든요. 그래서 저 정치인을 보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저 친구랑 이야기하고 저 친구가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희망을 볼 수가 있어. 그런 정치인.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인을 통해서도 짜증이 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꼭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좋은 정치, 그런 정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을 주는 좋은 정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총선 출마를 선언한 허창원 전 충북도 의원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